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무리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실전처럼 마킹을 연습해보는 것도 좋고 시간을 안배하며 문제풀이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수능일에 맞춰야 몸도 마음도 준비가 돼서 한결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마무리 점검 철저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죠. 11월 19일 토요일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대문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수능 가채점을 통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과의 진학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열정적인 카리스마로 진학 지도를 해주시는 멘토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이제 오늘로 수능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고2 수험생들에게는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것이고요. 또 고1 수험생에게는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1학년 이제 수험생, 1학년 학생들은 각각 이제 1년 후, 2년 후에 어떤 자신의 모습을 한번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과연 이제 준비된 수험생일지 아니면 준비를 더 해야 될 수험생일지 이런 어떤 자신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잠깐 또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좀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진학과 진로 모두에 능통한 만능 선생님이시죠. 숭의여고 김형준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김형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제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자신이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먼저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적 관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비교과 관리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2학년은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겨울방학이 시작이 될 텐데 2달 후에 그 겨울방학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성적 플러스 그리고 이제 비교과 남은 부분 보완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201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풍부하고 전문적인 진학 상담 노하우를 자랑하는 인기 만점 선생님이시죠. 대진고등학교 안성환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진고등학교 안성환입니다. 저는 남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맘때쯤 되면 1, 2학년 학생들이 가장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이 수능 끝나고 빠지기 때문에 네. 점심시간 줄이 엄청 짧아지거든요.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 때가 2학년 학생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8학년도 대입 같은 경우에 환경적 변화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인이 확실한 목표가 어떤 것이고 강점과 약점이 어떤 것인지를 나름 분석을 해서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종합전형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밥만 즐겁게 먹지 말고 본인의 학생부도 즐겁게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분 선생님과 본격적인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올해 수시 상담은 마감됐고요. 수능 시험을 치른 다음 주인 11월 21일부터는 수능 가채점을 바탕으로 정시 상담을 시작합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윤상현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 화장품 개발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86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6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리더십, 전공 적합성, 화학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화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자,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고교 추천전형, 중앙대 화학과 다빈치형 인재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장품 개발 연구원을 희망하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 화장품 개발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화장품 분야에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화학을 좋아하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 생각하다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학 공부하다가 또 이제 관심이 생겨서 네. 화장품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좋아하는 과목이 또 이제 장래 희망까지 이어졌으니까 우리 학생이 이제 앞으로 또 뭐 유용한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 이제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상담은 김영준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우리 학생의 특징과 핵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워드로 리더십,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화학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학생이 이제 화학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도 다른 학교와 달리 1년 동안 학급 회장을 한 게 이제 1, 2학년 때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리더로서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다음에 수학하고 과학교과 전 분야에 걸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공계열 학생으로서 굉장한 강점이 있을 것 같고 또 활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이 있는데 지금 학생 같은 경우는 화장품 개발자 외에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과학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꾸물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강점으로 꼽아봤습니다. 학생이 보니까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인 네.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은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에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수영 레이스 통해 진단해 주셨죠. 네. 자, 수영 레이스에서는 멀리 갈수록 그만큼 준비가 좀 많이 된 전형, 또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금 진단 내용은 현재까지의 준비 상태로 이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학생의 어떤 그 상황이 좀 변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출발해 볼까요? 우리 학생 힘차게 출발합니다. 유리한 전형 3순위는 정시 전형이고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요. 좀 더 유리한 전형 2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가장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일까요?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 도전 레이스 살펴봤는데요. 가장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습니다. 김영준 선생님, 이렇게 진단해 주신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에게 이제 가장 적합한 전형으로 제가 1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꼽아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성적일 겁니다. 그 성적 외에 본인이 이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화학 교과, 그리고 네. 다른 과학 교과에 대한 강점도 상당히 많고, 거기에 관련된 비교과 활동도 상당히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또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주요 교과 성적이 1등급 대 후반대로 되어 있지만 수학하고 과학교과 성적만 보면은 1등급 중반, 초반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하면 아마 이공계 학생으로서의 특성을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2학기가 더 남았습니다. 이제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자료에는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지만 자신이 희망하고자 하는 그런 진로라든가 또 뭐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잘하시면은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교과 전형인데요. 사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주요 교과 성적이 1등급 후반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성적대의 학생들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희망하는 대학교나 이런 것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적이 조금 더 뭐 올라서 한 1.5등급 정도 선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지금 희망대학으로서는 학교들에도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대부분의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이제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성적 수준으로만 본다면은 뭐 이제 지방을 좀 할 수 있는 학교들이 건국대라든가 뭐 동국대 이런 정도 수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성적이 조금 오른다고 한다면 뭐 서울시립대라든가 또는 중앙대 교과 전형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고, 특히 교과 전형에서 이공계열 학생들은 이제 상위권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 중에 한 과목이 반드시 뭐 2등급 이내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또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수시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정시를 가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학생이 정시를 기준으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보면 80%대 중반 정도의 백분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희망대학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금 낮은 대학교도 사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화면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보내준 자료에서 9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니까 국어는 2등급, 그리고 수학 가영이 3등급, 그다음에 영어가 2등급입니다. 한국사 2등급이고 화학 원이 4등급, 생명과학 원이 3등급으로 한국사를 제외하면 평균은 2.625등급입니다. 그리고 6월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6월에 국어는 2등급으로 등급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등급이 3등급으로 변화가 없는데 영어만 1등급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분석과 또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결국은 관건은 영어일 겁니다. 이제 영어 1등급을 확실히 받아야 되는데 네. 2학년 때 모의고사 이제 성적 자료를 보니까 9월에 와서 처음 2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계속 1등급을 받았었는데 아마 경계선상에 백분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2등급 경계선상에.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 무언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하시면 아마 1등급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에 보면은 가운데 항목쯤에 영어에 이제 세부 영역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해력에서 조금 점수를 깎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읽기나 쓰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입니다.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은 거의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생이 거의 계속 3등급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2등급대의 성적이 나와야 학생이 희망하는 수준의 대학에 좀 손쉽게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탐구 영역에 대한 조언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과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수학이 안 되면 과학이라도 잘해라.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아직 2학년이다 보니까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영어에 비해서 과학에 대한 준비는 아직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등급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개념 정리도 잘하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정리도 한번 다시 하셔가지고 예, 좋은 등급, 최소한 이 과학에서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성적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결정적 코치이신 윤산 선생님은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 중상위권 성적에 이제 해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었던 대학들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앞서 이제 김영주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교과 내신은 좀 신경 쓰지만 이제 모의고사 공부에 좀 네. 소홀한 그런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아마도 이제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이지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준비만 이루어진다면 교과 내신 성적의 어떤 성적을 토대로 비추어 보자면 충분히 이제 성장폭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리 이제 우리 학생이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 강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시 경쟁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수시 지원 전력 세우기가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이제는 뭐 시기적으로 2학년이 좀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2학년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뭐 비교과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공부에 좀 매진을 한다면 아마 이제 성적도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수시로 되면 좋겠지만 네네. 정시까지도 생각하고 좀 꾸준히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이제 화면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2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요. 이제 국어가 2.33 등급입니다. 수학은 1.47 등급이고요. 영어가 1.67 등급,
과학은 1.93등급으로 평균은 1.86등급입니다. 이제 성적 변화 추이를 보니까 국어는 처음에 2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2등급으로 등락이 있었고,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으로 시작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현재까지는 1.43등급까지 이제 등락이 있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 성적 그 평균을 보면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이제 1등급 대 후반이기는 하지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오면서 성적이 어찌됐든 조금은 올랐습니다. 근데 특히 이과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계산기로 이제 두드려서 수학하고 과학만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이제 1.5등급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간고사 성적까지 이제 예상 등급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5개 수학하고 과학이 5개 과목을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중에 현재까지 이제는 4과목이 1등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적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1등급으로 마무리를 좀 하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성환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학생이 보니까 영어 내신 성적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시 1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네, 통상 이제 이런 원인을 찾을 때 적어도 모의고사에서도 성적이 1등급이었다가 2등급으로 내려간 사항을 참고를 해보더라도 이 학생이 결코 실력이 부족해서 2등급으로 갔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학년들 사이에서 상당히 만연한 그 사고가 어떤 거냐면,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영어 공부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측면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이과 학생들한테도 보통 이런 농담을 합니다만은, 대학은 수학과학으로 가도 취업은 영어로 한다. 그래서 결코 대학이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을 뽑으려고 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영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수시 전형이기 때문에 그 수시에서 오히려 교과 관리와 함께 영어와 관련한 세분 특기사항에 대한 관리라든가 비교과 부분에서 여유가 있다라면 챙겨두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제가 그 등급 관리를 위해서 충고해 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학생의 마인드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영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독서활동, 동아리활동, 수상경력이고요. 구름은 봉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맑음이 4개의 영역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예, 저도 상당히 후하게 이번에는 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1, 2학년 1, 2학기를 모두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잘한다면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자율활동에는 이제 공통활동이다 보니까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학생의 어떤 소모임 활동이라든가 또 성적이 또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멘토링 활동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을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독서 활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좀 많이 읽은 편입니다. 많이 읽은 편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공 적합성을 좀 살릴 수 있는 또 이제 과학 계통의 책들을 많이 읽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현재선을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충실하게 활동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특히 화학 관련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역시 자기소개서 쓸 때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 뭐 자율활동 같은 걸 하고 있다면 이제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성적이 우수하다 보니까 네. 또 특히 이제 수학과학을 잘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이제 교과 우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시대회 실적도 그리고 수상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강점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 모범상도 받았고 글쓰기나 토론대회에서도 상을 받았기 네.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뭐 융합형 인재라고 말을 또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보니까 한 100시간 이상을 했는데 학교 활동이고 지속성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 활동인데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대신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학과와 연관성 있는 직업 체험이라든가 진로 탐색 활동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볼 텐데요. 김영준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 학생 이제 3지망까지 학교를 얘기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한양대 화학과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지망으로 이화여대 과학교육과를 희망했고요. 3지망으로 중앙대 화학과를 희망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는 이제 한양대학교 화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추천해봤습니다. 이 1지망인 한양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학업 역량에 대한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학과 교과에 대한 강점이 있고 성적이 상승하고 있다는 게 최대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만 갖고 선발을 합니다. 부담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학생부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이 조금 더 향상이 돼야만 아무래도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테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참고로 이제 수학과학이 조금 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특수대학이 있습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 그래서 육회 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런 대학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과학중점학교에서 3년 동안 과학중점반 담임을 했는데 글쎄 제가 국어 선생님이지만 왠지 모르게 특수대학이 정감이 갑니다. 그래서 매년 뭐 포스텍, 카이스트, 네.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제 이런 학교들에 대한 학생들한테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종용도 했는데 네네. 실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수준이면 디지스트라든가 아니면 유니스트 같은 학교에 조금 관심을 더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한양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양대 화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15명을 뽑습니다. 이제 조금 달라진 점은 지원 자격이 좀 바뀌었는데요. 2018학년도에는 3수생까지만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5수생까지 지원이 가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뀐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2017학년도에는 이제 경쟁률을 보니까 22.36대 1로 경쟁률이 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신에 학생부 종합평가를 학생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담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평가 요소를 보면은 적성하고 인성을 가지고 절반씩 평가 요소로 이제 비율을 반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네. 특히 주요 평가 영역 중에서 수상 경력이라든가 또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그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중점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이 흔히 행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최저는 없고 합격생들의 그 수준을 보면 이제 2등급에서 4등급대가 많은데요. 그 한양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뭐 7등급대 후반도 뭐 합격생이 나오고 합니다. 아마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특히 한양대에서는 또 융합적인 안목을 굉장히 중시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학생한테 굉장히 또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조언해 주실까요? 예, 이제 화면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네.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이화여대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을 사실은 이제 희망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내신 성적에 대한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래 인재 전형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생이 해온 활동이 그 화학 관련 또 과학 관련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 교사도 희망을 하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화학 관련 학과로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집 인원을 보면은 이제 55명을 선발을 합니다. 2017학년도에 27명을 뽑았는데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상당히 뭐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한 10대 1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단계는 4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요번에 2017학년도에 3배수를 선발하는데 또 4배수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성적 반영 방법은 이제 2단계에서는 1단계 80%와 또 면접 20%를 통해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학생처럼 활동을 성실하게 해오고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은 상당히 유리한데 추천서가 들어간다는 게 좀 네. 특이할 만한 사실입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의 등급합이 4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기준을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하고 영어로. 그리고 이제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합격선은 1등급 대 뭐 중후반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2등급 대 합격생들도 여럿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추천 전형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앞으로 학생부의 방향을 잘 잡도록 예. 합격 시나리오 간략하게 좀 설정해 주실까요? 예, 뭐 이제 아무래도 성적에 대한 관리는 뭐 이제 국어, 수학, 영어, 뭐 과학 다 올라야겠죠. 이제 그런데 네. 이제 현재 성적을
수학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추1을 국어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등급, 그리고 나머지 수학, 영어, 과학은 좀 욕심이겠지만 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중간고사 성적이 1등급대가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수학, 영어, 과학 영역에서는 1등급을 좀 받아주면은 아마 최종적으로 1등급 후반이 아니라 중반까지는 아마 성적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교과 같은 경우는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수상 실적을 뭐 아무래도 좀 성적이 올라가면 더 보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시고 또 전공적 합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관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2년 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저희 반 친구들한테 3년 임원하는 학생들 잘 안 떨어뜨린다. 저는 사실 떨어진 학생 못 봤습니다. 3년 임원한 학생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리를 또 하시려면 3학년 1학기도 학급 회장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동아리나 이제 봉사활동 같은 데서는 이제 지금 활동 수준 정도를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도 통해서 또 자기 전공,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잘 읽으실 필요가 있고 진로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 체험 같은 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 김영준 선생님께서는 너무 꼼꼼하게 이제 잘 해주셨기 때문에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 학생 또 이제 상담을 듣다 보니까 우리 학생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이제 교과 성적이라든가 비교과 관리를 굉장히 좀 성실하게 또 체계적으로 해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교과 성적도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2학기 중간고사도 지금 현재 잘 보고 있던 그런 네. 상태였고요. 나머지 그런 부분들도 요소 이제 잘 채우고 있었는데 다만 아까 선생님도 지적하셨지만 이제 진로와 봉사 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봉사는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금 만약에 늘리거나 뭐 방향성을 좀 바꾼다면 좀 인위적인 어떤 느낌이 나기 때문에 조금 지금 그대로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진로 같은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이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이 충분히 정시에서도 이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보이는데 본격적 수능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정시 경쟁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기가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겨울방학 동안에 수능 공부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다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 남은 1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